열린 북카페, 센 놈 대 약한 분. 놈은 욕이고 분은 존칭이다. 당신의 주변을 놈과 분으로 나눠본다면 어떨까? 아니면 누군가가 놈과 분을 나눌 때 당신은 어디에 들어갈까? 네, 매주 화요일에 문을 여는 열린 북카페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사람 간의 관계를 주로 갑과 을로 나눕니다. 갑을 관계로 표현되는 강자와 약자 중에도 놈이 있고 분이 있을 겁니다. 강한 자 중에서도 존경받아서 마땅한 센 분이 있는가 하면 갑질로 대변되는 센 놈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 열린 북카페에서는 강자와 약자의 이분법을 넘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공식을 제시하고 있는 센 놈 대 약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센 놈과 약한 분의 저자이며 이미지 전략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허은하입니다. 제가 이미지 전략가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설명 되게 잘해주셨던 것처럼 네. 어떻게 분이 될 것이냐, 네. 놈집 관리를 바로 잡고 조언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 예. 예, 그 사람의 매력을 찾아서 어떤 특별한 자신만의 색을 찾아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미지 전략이 어떤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요?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네.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의 강점과 분명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남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로 봐주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좀 자신감을 잃게 되고, 네. 예, 그러다 보면 삶 자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우선은 오해받지 않도록 이미지를 어떻게 제대로 나답게 보여주면서 자신감을 찾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책 제목이 센 놈과 약한 분입니까? 센 놈 대 약한 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센 놈 대 약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예. 보면 우리나라는 강자와 약자라는 형식, 갑과 을이라는 그런 어떤 이분법적으로 좀 그 관계를 네. 정의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강자라고 해서 누구나 뭐 못됐고 그리고 약자라고 해서 훌륭하고 착한 것이 아니라 네. 강자 중에도 분명히 훌륭한 분이 계시고 또 강자 중에 못된 놈들도 있고 또 약자 중에도 분명히 훌륭한 분들이 계시고 예. 그렇지 못한 놈들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센 놈, 센 분, 뭐 약한 놈, 약한 분 이런 식 중에 이제 한 가지씩 뽑아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요즘 뭐 사실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또 이제 갑질 논란,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가진 자의 횡포, 예, 뭐 이런 또 약한 자의 그런 또 반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그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이 갑질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센 놈은 많지만 이 센 분을 만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이제 평인데 이 센 놈과 네. 센 분을 가릴 수 있는 어떤 기준은 뭡니까? 저는 그게 인격을 기준으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당장 뭐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네. 그런 것으로 우리는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데 네. 지금 현 상태를 보면 사실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현재 보면 뭐 돈보다 강한 것은 없고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성과 위주 때문에 네. 사실 요즘 인격 장애라던가 아니면 많은 수많은 괜찮은 아이들이 이제 네. 자살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분 자체가 어쩌면 돈이나 지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기본적으로 센 분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고, 예. 뭐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냐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능력, 그 직위 여하에 따라서 뭐 세고 약하고를 나눌 수 있다면은 그 마음이라든가 인격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놈과 분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지금 쭉 보니까 이제 그 센 놈에 해당된다면은 뭐 그 최근에 그 문제가 됐던 뭐 대한항공 땅콩 사건이라든가 라면 상무 같이 그런 그렇죠. 분에 예, 그런 해당된다면 분들. 센 분은 뭐 어떤 분이랄까? 그 센 프란치스코 분은 교황 현재는 같은 뭐 반기문 총장님 아, 같은 분이라던가, 그리고 김연아 씨 같은 경우도 예. 사실 우리에게는 센 분이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런 분이 되고 싶은데, 참, 이걸 이제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근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 그 센 놈이 아니라 센 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 인맥 관리도 중요합니까? 그죠. 제가 이 책을 통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네. 친구 관계를 제대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네. 인맥이 좋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센 분이 되느냐라는 거고, 또 저도 사회생활 한 지 지금 한 20년 됐는데요. 네네. 처음부터 인맥이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네. 어느 순간 그 인맥이 되게 좋아질 수도 있고, 네. 정말 형편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아. 그래서 처음부터 누군가를 만날 때부터, 그리고 또 만나고 있으면서도 지금이라도 한 번쯤 자신의 그 인맥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 허 소장님이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의 그 인맥도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던데. 네네. 그 인맥 디자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인맥 디자인은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 나를 관리한다라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누가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그 앞에서는 당당해지고 뭐 세지고 이런 것들은 네.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분 입장에서의 인맥을 가지고 이제 접근한 것이 인맥 디자인인데요. 네. 우선 스스로가 당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당한 인맥을 관리해 나가자라는 의미가 인맥 디자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거기에서 기본적인, 제가 이제 하나 5가지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아, 네네. 그게 돈 앤 자스트 법칙입니다. 네. 우선 뭐 생각하지 말고 즐겨야 된다. 우선은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계가 되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말했듯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하나의 브랜드로서의 정보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계속 주고, 또한 그 아부를 하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 어떤 걸 달라고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뭔가를 달라라는 강요가 어느 순간 있는 것 같아요. 인맥 그렇죠. 관리에는. 뭐 바람이 그러한 있겠죠. 강요가 아니라 예. 내가 먼저 결과로서 보여줘서 스스로 그가 나에게 무언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디자인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줘라. 약간의 부채감을 느끼게 해라. 라는 식의 인맥 디자인 노하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뭐 기브 앤 테이크라고 또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뭐 안 주면은 그걸 또 뭐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이 줬는데. 네. 그쵸,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싹스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 저는 그 인맥을 할 때도,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 친구를 도와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받을 줄만 아는 분들도 분명 계신 것 같아요. 줄 모르시는 분, 받는 데 익숙하신 분들. 이제 만약에 그런 분들이 나의 철학에 맞지 않다면, 저는 과감하게 쿨하게 돌아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의 자리라던가 위치가 훌륭하다고 해서 되게 그 좀 안 맞게 저를 되게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그때도 과감하게 전 돌아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주 만나고 뭐 이렇게 영업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요즘에 뭐 청렴결백이라던가 뭐 김영란법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의 내 철학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인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한 그 상대방도
부담을 느낄 거고요.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요. 예, 네네. 그렇겠네요. 예. 그 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놈이 아니라 분이 되기도 참 역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약한 분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은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를 좀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나이가 너무 많다, 또 어린아이들은 너무 어리다, 네. 아니면 학력에 대한 거라던가, 예. 아니면 인맥이 부족하거나 못생겼다라는 식의 어떤 자신만의 컴플렉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컴플렉스로 남겨두지 말고 자신만의 어떤 또 다른 힘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어떤 시각이나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가 봤던 드라마 중에 네. 그 도민준이 나왔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네네. 그 드라마에서 그 도민준이라는 외계인은 사실은 엄청난 컴플렉스 덩어리였거든요, 스스로. 그러나 남이 봤을 때는 그게 강력한 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스스로는 컴플렉스로 생각했고요. 또 겨울왕국의 엘사 같은 경우도 네. 자신이 컴플렉스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었던 부분을 네. 관점을 어떻게 새롭게 기획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강점이 됐고 힘이 됐고 자신감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내가 내 컴플렉스 자체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 그 컴플렉스가 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가 없다면 당연히 그 약하고 강하고를 떠나서 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앞에서 예. 괜히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네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컴플렉스를 뒤집는. 저는 우선 컴플렉스는 네. 멀리서 보지 말고 일상에서 우선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 관점 일상에서 찾아나가는데 예. 세 가지의 저만의 기법을 말씀을 드린다면 네. 첫 번째는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관찰. 나에 대한 관찰. 나에 대한 관찰이요. 예. 예, 내가 어떤 거에 정말 스트레스,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강점이 있고, 내가 무엇만 잘하면 이 컴플렉스가 없어질 것 같은지에 대한 것을 네. 상당히 오랫동안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관찰을 하는 순간에도 사실 나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네.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를 믿어주거나 격려하는 친구가 있거나 네. 아니면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예. 좀 자극을 주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것은 당연히 긍정의 힘으로 예. 어떤 힘이 나게 될 것이고요. 또 부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나도 한번 쟤들을 이기기 위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그랬었는데 예. 그런 식의 이제 모두 나의 힘을 좀 만들어내는 관계, 네. 그런 관계를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관찰했던 것 중에 이걸 고쳐야겠다, 네.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노력인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네. 미친 듯이 노력하되 그 노력을 할 때 절대로 남과의 비교는 없어야 된다. 하지만 예. 내 스스로는 비교를 하면서 가야 된다. 네. 예,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 부족한 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학력의 문제는 네.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더라고요. 네. 네, 그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남편이든 예. 아니면 부모님이든 시댁이든들의 관계들이 있었고 또 왜 지금 와서라고 하는 욕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버무려져서 저에게 좀 힘을 좀 많이 줬던 것 같고 예.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기보단 내 스스로 드디어 내가 학사가 됐구나, 석사가 됐구나, 박사가 됐구나 하면서 어제와 다른 저를 보면서 스스로 그 컴플렉스를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시면 네. 아주 작은 것부터 일상에서부터 해보시면
무언가의 변화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흔히 이제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스스로에 대한 관찰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스스로 이제 놈이 아니라 이 분이 되기 위한 이미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외적 이미지 관리 방법이라든가 뭐 퍼스널 브랜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한 가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자신감. 예. 그 자신감은 예를 들어서 뭐 허은아 하면 이미지 전략가, 네. 누구 하면 뭐가 떠오르는 것처럼 네.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꼭 찾아내셔서 네. 이것저것에 많은 신경을 쓰기보다는 모든 걸 버리고 네. 나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널 브랜딩화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네. 무언가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주고 갈 수 있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뭐 스피치를 하시든 복장에 대한 것을 하시든 행동을 하시든 모든 것들이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연출이 된다면 분명히 더 자신감 있어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오늘 허 소장님 말씀 들으시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또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열린 북카페에서는 강자와 약자의 이분법을 넘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공식을 제시하고 있는 센 놈과 약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센 놈과 약한 분의 저자이며 이미지 전략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